힌트죠, 이게. 자, 이 메소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걸 메소드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 좀 이따 볼 겁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문자열 변수 이름 뒤에 점을 딱 찍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썼죠? 함수 이름. 이 안에다가 파라미터 넣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변수에다가 점 함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제 메소드랑 좀 차이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렌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소드라기보다는 좀 더 빌트인 펑션에 가까워요. 이것도 이제 이따가 들으면은 빌트인 펑션이랑 이 메소드랑 좀 차이가 구분이 갈 겁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공백 같은 걸 이제 얘는 렌은 뭐냐면은 랭스의 약자죠. 길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공백도 문자로 취급을 하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이 문자열의 길이, 이 시퀀스의 길이를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로 월드 같은 걸 이렇게 쳐보면은 이거의 랭스를 구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11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들의 길이를 반환하는 게 바로 렌입니다. 반면에 이제 문자열을 우리가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함수를 조인 함수를 그런 거를 조인 함수라고 씁니다. 조인 함수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메소드고요. 빌트인 펑션이랑 좀 달라요. 메소드란 말은 변수 이름 점 함수 이름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조인 메소드는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점 조인 쓰고 이 스트링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트링을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냐면 이 세퍼레이터들을 이용해서 합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콤마를 썼죠. 그 다음에 A, B, C를 합쳐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합쳤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 A, B, C를 합치는데 여기에다가 컴마가 들어가 있죠. 즉, 이 문자열의 시퀀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항으로 쓸게요. 수학처럼. 항을 쓰는데 이 항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걸 합칠 때 이 세퍼레이터 얘들 더 해가지고 이제 합치는 거죠.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실용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단어들을 좀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문장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 조인한 다음에 이 리스트를 쓰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 공백 문자니까 이건 띄어쓰기처럼 되죠. 그러니까 단어를 연결할 때는 띄어쓰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실전에서는. 그 다음은 결합을 해봤으니까 이제 분리도 할 줄 알아야겠죠. 분리는 스플릿 말 그대로 이제 뭐 직관적이죠. 이름 자체가 스플릿하다. 그래서 스플릿을 써서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에다가 점 스플릿을 써서 쓰고 이 세퍼레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 세퍼레이터로 나눠줍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자, I want to go home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을 분리를 할 건데 뭘 분리할 거냐, 뭘로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즉 단어들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단어들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도 분리시킬 수 있고요. 데이터의 형 변환.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이나 실수형끼리는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스트링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뭐가 되는고 어느 경우에 안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스트링 넘버가 예제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79.3인데 지금 이거는 스트링이에요. 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둘을 더하려고 하면 지금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문자랑 숫자는 못 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때 쓰는 게 이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환 혹은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형으로 뭔가 변환하고 싶다. 뭐 변환한다는 뜻은 이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을 일일이 얘기해 주는 거는 나 영어 잘한다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을 해라고. 근데 여러분들 한글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어를 하셔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영어로 검색하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영어 이름으로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 올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한다는 거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환한다는 거를. 뭐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뭐 이제 다른 언어 같은 데서는 뭐 인트,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티저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왜 비트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8비트. 이거 하나 모이면은 1바이트 되죠. 이 비트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수 01, 01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는데, 이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하면 얘는 2의 8승인데 2의 8승이면 125, 256 되나요? 2의 9승이 511고 2의 10승이 1024니까 256 맞는 거죠. 그러면 256까지 숫자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이진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16비트다, 16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2의 8승에다가 16이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2의 8승에 또 16배만큼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숫자가 이제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더블형을 쓸 수도 있고 플롯형, 뭐 이제 파이썬에서는 없습니다만 이게 컴공적인 좀 지식이에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파이썬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난 뭐 1조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비트 수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트 수를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좀 뭐 이렇게 좀 많은 걸 쓰고,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천 정도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비트 수가 좀 적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료형의 폭이 원래는 더 넓습니다. 인티저 플롯뿐만 아니고 더블형이라던가 롱 형태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높은 애들은 뭐 1조짜리 애들은 1000짜리로 바꾸기가, 그러니까 비트 수 작으니까 못 바꾸는데, 1000짜리는 1조짜리 형의 데이터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업캐스팅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를 다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얘네들끼리는 호환이 되는데, 호환이 캐스팅, 그러니까 캐스팅 호환이 되는데 이거를 올려서 표현할 것인가, 더 내려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다운 캐스팅 혹은 업 캐스팅이라 불러요. 그래서 뭐 업캐스팅이라 하면은 이게 좀 더 큰 범위에 있는 것들이고, 얘는 좀 더 작은 범위에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업캐스팅이 되고 이렇게 내려갈 때 다운 캐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뭐 일단 기본적인, 파이썬에서는 안 다루지만 사실 컴퓨터 공학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캐스팅을 하려면은 이제 특별한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int 함수나 혹은 float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int 함수 내에다가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float 함수 내에다가 어떤 변수를 집어넣어서 float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a 나누기 b를 하면 3.33이 될 겁니다. 얘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근데 a를 이제 float이라 바꾸면은 이제 10.0으로 바뀔 거고요. b를 할 경우에는 뭐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하면은 죄송한데 이 예제는 이거랑 딱히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플롯 형태로 바꾸려면 이렇게 플롯이라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 오른쪽 예제가 좀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a 같은 경우 11.5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제 11.5를 인티저로 바꾸는 거는 막아놔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언어 같은데 자바라던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막아놓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다운캐스팅, 업캐스팅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이썬에서는 인티저를 써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소수점 자리를 절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은 인풋 했을 때 제가 그때 잠깐 그냥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트라고 받았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도 된다,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한번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인트에 대한 정체를 지금에서야 확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받은 거는 무슨 자료형이냐면 스트링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자료용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뭔가 주물럭거리려고 해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내가 인티저로 사실은 의도를 했는데 인티저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 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인티저, 이거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인티저로 바꾸는 함수를 쓰신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혹은 최근에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엑셀 파일을 읽었는데 이거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CSV 파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하여튼 엑셀 파일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시면은 읽었는데 뭔가 에러가 뜨는 거죠. 자꾸 씨 뭐야 이러고 봤는데 숫자를 제가 스트링으로 읽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연산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할 때 얘네 자료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신 채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더욱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렌함수는 뭔가 여러분들 필요하죠. 스트링에서만 썼는데 이 스트링이 시퀀스잖아요. 다른 시퀀스에선 쓸 수 없을까 이런 뭔가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좀 좋은 분들은. 스트링은 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데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을 써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변수 이름들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변수 이름이죠.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는 저 언더스코어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예제가 조금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대로 따라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한번 계속 상기시키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뭐 5개 이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if문 첫 번째 주에 배웠죠. 봤는데 이게 길이 4개죠. 그래서 false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담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없이 얘들은 하나의 그냥 엘리멘트, 그러니까 엘리멘트 개수가 몇 개인지만 이제 판단하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 등에 적용 가능한 함수들이 다양해요. 렌 함수 말고도 민 함수, 뭐 알겠지만 미니멈의 줄임말이죠. 뭐 맥시멈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시퀀스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 튜플도 마찬가지고요. 뭐 셋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어요. 렌 일단 기본적이고 민도 있고 맥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뒤에 가면 제가 예제 같은 것도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트에 추가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살짝 봤는데 어펜드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어펜드 엘레멘트를 하면은 이 엘레멘트를 리스트 안에다 넣어줍니다. 오른쪽 예시를 볼게요. 스펠이라는 게 말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치라는 걸 어펜드를 해주면은 지금 예제가 살짝 꼬였습니다. 이 느낌표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이거 예제가 제가 조금 만들다가 실수가 난 것 같은데 직접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음, 자, 이 화면을 보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펠이라는 함수 우리가 리스트를 만듭시다. 뭐. 마치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펠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뭐 느낌표를 추가를 하면은 스펠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5개짜리였는데 지금 하나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테스트 이런 걸 준비하게 되시면은 어떤 큐라던가 스택 같은 자료 구조 같은 걸 배우실 텐데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팝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런 팝 함수를 쓰면은 뭐가 반환되냐면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반환됩니다. 느낌표 맨 끝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여기서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천천히 그냥 들어보세요.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마치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있죠. 지금 느낌표 이렇게 있는데 이 팝이라는 걸 쓰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긴 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밑에 있는 거 못 빼죠, 지금. 그러니까 맨 위에 거부터 이렇게 빼야 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뭐 자료 구조형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뭐 선입 선출 구조, 선입 후출, 뭐 후입 선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 그 뒤로 가기 창 있죠, 뒤로 가기 창. 뒤로 가기 창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뭐 세 번째 갔다가 갑자기 첫 번째 갔다가 다섯 번째 갔다가 여섯 번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지금 시간상의 여유로 인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익스텐드라는 게 있고요. 익스텐드는 확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여기다가 추가로 삽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도 오른쪽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치에다가 1, 2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죠, 이번에는 리스트죠. 이 리스트를 넣었더니 리스트가 확장이 됐죠.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 만든 거죠. 그다음 뭐 인설트 무슨 뜻이에요? 삽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삽입 같은 거 어느 자리에다가 어떻게 어떤 걸 삽입할 건가 봤더니 지금 0번 자리에 지금 삽입이 못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 키 같은 것들만 뽑고 싶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때 키즈라는 걸 쓰고요. 반대로 values. 우리가 딕셔너리는 K랑 키랑 밸류로 쌍이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이 해시 테이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키나 밸류만을 뽑아오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고요. 뭐 혹은 둘 다 뽑아오고 싶을 수 있죠. 둘 다 뽑아오는 거는 이제 아이템즈를 씁니다. 이 아이템즈를 쓰면은 키랑 밸류로 추풀이 되는 이 하나의 시퀀스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원소에 지금 키, 밸류 하나, 키, 밸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튜플을 반환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셋도 마찬가지고요. 셋에도 당연히 추가하고 뭔가 익스텐드 같이 이렇게 셋과 셋끼리 합치는 거, 뭐 인설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고 뭐 리무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런 자료 구조 같은 거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 리스트, 튜플 쓰고 그냥 가로만 치면 이 함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등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1, 2, 3, 4 이거 좀 보시면은 이거 리스트잖아요. 이 리스트를 딕셔너리 함수로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끼리 매핑하는 걸로 지금 쓰고 이것도 하나 지금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맵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딕셔너리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쓰면 이제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간략하게 내장 함수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저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하나하나 보는 게 좀 더 나아서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포문이라는 걸 볼 겁니다. 포문을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포문을 다시 볼 때가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파이썬에서도 익숙하니까. 자, 우리가 포문을 좀 보는데, 자, 말했었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 분이랑 포문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문법 몰라도 좋습니다. i가 뭐 10 이하일 때까지 i에다가 뭐 아시는 분은 이걸 알아볼 텐데 자, 왜냐하면 시작점이 명확하게 있고 종료 지점이 명확하게 있고 i의 증가 조건, 컨디션을 어떻게 만족할지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i에다가 플러스는 1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1씩 더한다. 조건이 명확해요. 근데 파이썬 지금 조건 볼까? 이거 볼까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배웠었죠. 이거 분명히 뭐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뭐 돌려다 준다.
근데 100개 돌려야 되면 이거 언제 다 만드냐? 레인지가 더 써야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 도대체 종료 조건하고 시작 조건 아니 야 간단하게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으면은 계속하고 하나씩 증가해. 이게 더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일일이 만든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포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레인지 함수를 써야 되는데 레인지 함수 안 쓰고 리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레인지는 또 되는 거고 그럼 투플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투플도 돼요. 사실 포문이 동작하는 원리는 이터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트 하다가 뭐야, 여러분? 이터레이트 하다.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복. 터가 붙었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노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반복하는 노음을 보기 전에 이터러블이네요, 이번에는. 반복 가능한 이란 뜻인데 이게 뭔지 좀 알아볼게요. 이 파이썬에 우리가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파이썬에 대한 이 다큐멘터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는 우리가 개발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한테 드리는 강의 내용이 파이썬 다큐멘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느 어느 오브젝트래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데 returning each member one a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자기 자신의 멤버들을 반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오브젝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볼 겁니다. 반드시 보고. 멤버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엘레멘트인 것 같아요. 리스트가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얘 하나하나를 끄집어낸다는 뜻이네요.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얘를 이터러블이라고 합니다. 이터러블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런 이터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메소드. 메소드는 뭐라고 했죠? 점 찍고 이렇게 함수 이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사실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쓰였던 건데 포문은 레인지로 사실 썼는데 이거 뭔가 객체를 사실 생성합니다. 어떤 객체라는 걸 생성을 해요. 이거 딱 볼 거예요. 근데 이 객체가 이터러블하다 이거죠. 즉 이터러블하다는 거는 점 이터 이 객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레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레인지로 만든 게 이거죠 지금. 이 안에 메소드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터를 쓸 수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방금 말에 봤던 거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냥 일단은 그냥 껴 맞춘 거예요 지금. A가 B고 B가 C라는데 C가 D면은 A가 뭐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똑같은 걸 계속 조금 개념만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걸 다시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겁니다 지금. 여기는 A에는 이터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이터러블 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멤버들을 불러온다.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나 하는 일이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레인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터러블의 예시라고 하면은 뭐 하듯이 투플, 리스트, 심지어 스트링도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터러블 해요. 그래서 이터러블 한지 어떻게 아냐? 우리가 이터 함수만 갖고 있으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 dir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이 dir이라는 함수는 이 객체 지금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변수 정도 생각을 합시다.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어떤 메소드가 뭔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dir 지금 a가 리스트인데 dir a를 해봤더니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쭉 반환합니다. 이 메소드 중에는 여러분들 지금 익숙한 것도 있어요. append, extend 방금 봤죠? pop, insert, remove 다 봤죠? 그 와중에 여기 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터가 있으면 이터러블 하다며 리스트는 이터러블 하구나. 오케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폼은 이터 레이터로 간다고 했죠. 이터 레이터는 또 뭐냐? 뭐 이터러블한 걸 알겠는데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next라는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빌트인 펑션이지만 하여튼 이 next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호출 가능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를 next 이렇게 하면은 1을 뱉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 또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은 순차적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2를 뱉는다. 또 하면은 3을 뱉는다. 또 하면은 뱉을 게 없죠, 이제.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거 보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이터러브라는 객체가 이터레이터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A가 리스트라고 합시다. 넥스트 쓰면은 이터레이터는 뽑아낸다고 했죠? 썼더니 에러가 났어요. 타입 에러입니다. 명확하죠? 이거 메시지 너무 명확하죠? 리스트 오브젝트는 이터레이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터러브란 거랑 이터레이터는 좀 다른 거예요. 이터레이터는 뭐냐?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 이터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이터러브를 이터레이터하게 바꿔줍니다. 자, 예시로 들어볼게요. A가 또 리스트예요. 이게 이터 A라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즉, A는 이터레이터가 아니라고 했었죠. 방금 전에 에러 뜬 거 봤잖아요. 이터 함수를 쓰면은 이터러브란 객체를 이터레이터로 바꿔준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터 함수를 써가지고 지금 바꿨습니다. 이터 A는 결국 이터레이터예요. A는 리스트고. 그래서 넥스트를 해주더니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3개짜리죠? 한 번 더 호출했더니 어떻게 돼요? 에러 뜬다고. 이렇게 치면 되죠. 왜 에러 뜨겠어요? 당연하죠. 내보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포문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파이썬 내부에서 이 이터러브한 놈을 갖다가 지가 알아서 이터레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하나씩 던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사실 올바르게 쓴다는 거는 이터레이터를 쓴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단어를 저는 텍스트를 좀 다루거든요.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AI에서.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그지 같아요. 못해 먹겠어요. 회사 퇴근하고 싶어요, 빨리. 이직하고 싶다, 뭐 퇴사하고 싶다. 그럼 긍정 단어들 다 부정 단어들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받아다가 우리가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 단어, 포지티브한 단어들, 네거티브한 단어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얘네들은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예요, 사실. 이렇게 리스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를 이거를 폼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폼으로 돌려서 얘가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폼으로 포지티브한 리스트 놓고 네거티브한 리스트 놓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파이프라인을 좀 더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단어들이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거를 어떤 AI 모델을 통할 겁니다. 이 AI 모델은 각각의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려주는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로 모았는데 판별이 날 경우 이렇게 리스트에 모아주게 되고요. 네거티브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리스트로 담아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폼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뭐 워즈라는 이렇게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for word in words. if word가 뭐 우리가 put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보통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이런 거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알고리즘만 쓸 거면 그냥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put word into AI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if 이 리절트가 포지티브면은 포지티브에 담아라 아니면은 네거티브에 담아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for문이죠. 이 for문은 어떻게 다루냐? 기존에 하는 것처럼 for i in range 막 단어의 개수 막 n 이런 식으로 쓸까요? 아니죠. 이터레이터니까 우리는 was라는 이 리스트가 이터러브란 걸 알았고 그러니까 for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놓을 수 있다는 걸 알죠. 이게 훨씬 직관적이죠. for i in range n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씁시다. 뭐 우리가 was라는 단어가 그냥 대충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막 이거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이 결국엔 3인데 이 n이 어
이렇게 이제 뭐 레인지 하여튼 뭐 3이랑 쓴 거랑 똑같죠. 이렇게 쓰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워즈의 i를 계속 갖고 와서 뭐 데피니 어떤 함수가 뭐 어떤 AI 모델을 통과하는 함수가 이집스티브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겠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보면 알아보겠냐고요. 뭐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워즈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for word in words라고 하면은 되게 명확해지죠. 그리고 내가 이 워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워드 자체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워드라고 단어를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을 쓰는 게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렇게 레인지 함수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 추플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뭐 추플 얘네들도 보면은 뭐 다 보시면은 이 안에 다 이터러블 할 겁니다. 이터러블한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포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늘어났을 거고요. 다음에는 모듈이랑 패키지를 보겠습니다. 자, 모듈 내가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함수, 모듈, 클래스 얘네들 기능별로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능별로. 자, 오늘 모듈을 볼 겁니다. 이따가는 클래스를 볼 거고요. 자, 모듈이라 하면은 이 영어 단어는 어떤 대상의 부분이나 조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레고 블록 같은 거,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거.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작은 프로그램의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프로그램 조각은 감이 오죠.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모여서 뭐 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뭐 물론 다른 언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이 파이썬 파일 확장자 이 점 파일로 끝나는 이 파이썬 파일이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VS 코드 설명하면서 이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썬 파일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3장 ASD 마이 모듈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상공실이라는 폴더 이건 제가 조교를 할 때 옛날에 대학원에서 조교할 때 했던 과목 이름이에요. 산업공학 실험 여기 폴더 3장 ASD 마이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이 3장이라는 파이썬 파일에서 이 마이 모듈을 끌어다 쓰고 싶어요. 왜? 모듈은 펑션들의 모임이라면서요. 방금 전에 조각들의 모임이라면서요. 이 마이 모듈에는 내가 어떤 뭔가 지금 풀잭을 해야 되는데 이 풀잭에 대한 어떤 함수들이 막 있는 거죠. 자, 그거를 넣고 싶어요. 넣어서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임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이 파일 이름을 하면은 이 파일 이름 안에 있는 함수들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1번 파일이라는 이 여기는 지금 뭐 함수의 아니 뭐 에버리지 뭐 리스트의 에버리지 계산하고 썸을 계산하고 최대값 찾고 이런 것들이 있는 뭐 파이썬 페이라고 합시다. 나는 이걸 가지고 확률, 뭐 통계 이런 쪽에 머신러닝에서 쓰고 싶어요. 그때 이 1번 파이썬을 인풋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걸 자유자재로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뭐 신러닝 또 다른 모델을 쓸 때도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 있는 거 드래그 카피 컨트롤 C에서 했다가 컨트롤 P 이렇게 컨트롤 V 하고 이러겠죠.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깔끔하잖아요. 이 함수가 어디서 또 뭐 언제 쓸지 모르는데 이걸 매번 중복돼서 넣어놓는 것보다 이거 훨씬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짜야 되고 이렇게 짜서 이 임포트 같은 걸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3장에서 마이 모듈을 쓰고 싶으면은 임포트 마이 모듈을 하고 이 마이 모듈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C2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셀시우스랑 파렌하이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섭씨랑 화씨인 거 같죠? 섭씨랑 화씨를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게 이제
이 공식인 것 같아요. 섭씨에다가 곱하기 9.0 나누기 5하고 32를 더하는 게 섭씨를 파렌하이트로 바꾸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셀시우스 이 지금 섭씨 몇 도냐 하고 이렇게 받고 그거를 화씨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말했듯이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모듈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함수 파이썬 이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모듈을 만들었는데 모듈이 한 5,000자가 돼요.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되게 용량이 되게 좀 헤비하지 않을까요? 헤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 부분만도 노출을 가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직관적이요. from, import 여기에서 이거 넣어줘 이 뜻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지금 패스는 얼마나 직관적인 언어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이름, from 모듈 이름, import, 함수, 혹은 클래스, 혹은 변수 얘네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마이 모듈에서 근데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사실 이런 함수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해보니까 지금 마이 모듈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3장 내가 한 거는 이제 3장.pay를 실행시켰는데 마이 모듈이 실행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 모듈이라는 파일에 있던 거죠. 이 모듈에 있던 거죠. 즉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실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방지시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마이 모듈이고요. 이거를 지금 내가 내 파일에서 여기다가 지금 삽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함수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해요. 자, 기존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 흐름이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흐름을 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넣었으니까 첫 번째라면은 이 실행이 된다. 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일로 넘어가서 이거 쭉 실행시키고 다시 일로 넘어와서 자, 1번 여기 만난다. 넘어가서 실행하고 다시 넘어와서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좀 그러니까 근데 마이 모듈 만났으니까 마이 모듈 내에 있는 이 지금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name이라는 우리가 빌트인 베리어블, 빌트이니까 원래부터 파이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name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특이한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방금 부터도 그렇고 뭔가 언더스코어가 앞에 붙으면은 파이썬에서 원래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냥 파이썬에서는 저런 것들을 위한 룰이 따로 있는데 야, 특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언더스코어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언더스코어 두 개 써 이렇게 하고 정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함수는 이름을 정확히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임도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할 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hello.python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이 name이라는 걸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mport 이 hello를 갖고 오겠죠. 여기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main python이라는 이 파일에서 모듈에서 이 name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자, 찍어봤더니 자, 처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갈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잘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쓸게요. hello.py라는 모듈이 있고요. main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지금 뭐 하다가 import hello를 해가지고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오고 넘어오고 다시 오고 지금 이 순서입니다. 자, 봅시다. 또 hello 모듈 시작.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됐어요. 두 번째 hello.py의 name을 출력해보라 이거네요. name은 hello라 떴습니다. 자, 세 번째 hello 모듈결 여기 나왔네요. 네 번째 이름을 봤더니 main 나왔습니다. 자, 헬로는 보니까 딱 보니까 헬로라는 파일의 이름인 것 같아요. 파일 이름. 모듈 이름인 것 같아요. 모듈 이름. 근데 이상하게 메인은 지금 짝짝 메인이 됐죠? 그냥 메인이 아니고 짝짝 메인이 됐죠? 뭔가 사실 네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듈의 이름이 저장된 변수예요. 그래서 임포트로 모듈을 갖고 왔을 때 이 모듈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우리 첫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CPU한테 넘겨줘서 일을 하게끔 시키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프리터 역할은 여러분들이 까셨을 거라고 믿어요. VS 코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실행했을 경우에는 모듈의 이름이 아니고 메인이 되게 됩니다. 즉, 딴 데서 불러오면은 뭐 헬로우는 불러왔었는데 불러오면은 얘는 헬로우 그대로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3장이라는 파일선 파일을 입력했을 때는 내가 이걸 지금 실행 중이다 하면 얘 이름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메인 함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흐름의 시작이 돼서 끝이 되는 어떤 파이썬 파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모듈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분명히 어느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런 파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눌러본 학생 없겠죠? 이 런 딱 클릭하면은 얘가 어떤 모듈을 임포트 했는지 상관없어요. 뭐 임포트 했으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 거겠죠? 여기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고 그건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 파이썬 파일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듯 이 파이썬 파일을 우리가 직접 실행시켜가지고 시작과 끝을 보는 경우를 뭐 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메인 파이썬 파일, 뭐 메인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결국엔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아이씨 모듈 다 넣었더니 나는 이 기능만 필요한데 지금 이거 다 실행되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이거죠. 그래서 모듈의 특정 기능을 갖고 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를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어요. if name이 main이면은 얘네들을 실행시켜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이름이 메인이 되는 경우는 뭐죠? 이 파이썬 파일 직접 실행시키는 경우밖에 없죠. 즉 반대로 말하면은 야 네가 임포트 시켜가지고 된 거면은 이 밑에 줄은 실행하지 마 이 뜻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모듈이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테스트하는 데 썼던 이런 코드들을 이 모듈을 임포트했을 때 사용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바로 이런 테크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볼 거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우리가 또 함수를 모아놔서 모듈이 됐어. 모듈로 또 모아놔서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패키지라고 뭐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계층적 디렉토리, 그러니까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풀로 들어가 봤나요? 옛날에 프로그램 파일스 있는. 거기 들어가면 뭐 폴더들 겁나 많아요. 사운드, 그래픽 담당하는 또 패서 파일들, 뭐 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마다 지금 보면 감이 오죠. 얘네들은 다 사운드에 관련된 일만 하고 이 다음 거 애들은 다 그래픽에 관련된 일만 하고 그 다음 애들은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이용되는 식으로 짜놨죠. 이렇게 짜놔야지 우리가 헷갈릴 일도 없고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를 나누어서 패키지를 이렇게 나누고 패키지 안에 모듈들도 다 에코, 웨이브, 사운드도 여러 가지죠. 웨이브 있고 에코 있고 뭐 백그라운드 BGM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게임이란 파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init.py 이런 거 만들고 사운드라는 파일도 만들고 그래픽 파일도 만들고 이 안에 또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같은 거에 있는 안에 있는 함수 같은 거 혹은 이제 모듈 같은 것도 다 게임 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상위 디렉토리랑 같은 레벨의 파일에서 즉 나랑 지금 얘랑 같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게임이 제일 상위 파일이죠. 게임이 있어요 지금. 게임 여기 밖에 여기 파이썬 파일에서 뭐 하나 만들고 얘네들 불러오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을 뭐 이런 경우에는 게임.뭐 사운드.에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from 배웠죠. from game.sound.input 사운드 input echo 하면은 에코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game.sound.echo.import 어떤 함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에코 테스트를 할 건데 에코 테스트라는 함수를 부를 건데 얘를 지금 어떻게 호출하고 있는지에 따라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game.sound.echo.echoTest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한 이유는 내가 에코 테스트라는 게 되게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있는 에코 테스트를 불러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시면 game.sound.echo.echoTest를 불러오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echo.echoTest 불러오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에코 테스트만 불러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제인데 예제를 여러분들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하고 가려고요. 자,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썸 튜플이라고 해서 튜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튜플의 첫 번째는 1, 2, 3이라고 써놨어요. 1, 2, 3. 리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리스트, 이 원소 지금 이거가 이 리스트죠. 이 리스트에다가 이 할당 연사자, 부품 연산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튜플 원소에다 리스트를 합친 거죠 지금. 근데 뭐냐면 에러가 떠요. 튜플에는 아이템 어사이먼트 할 수 없다. 맞죠? 튜플 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에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점.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썸 튜플이 있습니다. 썸 튜플. 이게 지금 메모리 구조의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전체라고 합시다. 이거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전체를. 근데 이거 첫 번째 메모리 주제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 또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죠, 지금. 얘도 메모리고 얘도 메모리고. 자,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4를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를 더해 준 거죠. 더하고 자, 우리가 복합 연산자는 1, 2, 3 플러스 4를 한 거를 다시 얻다가 할당을 하는 게 이 플러스는 연사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할당까지 같이 한 거예요. 더한 거뿐만이 아니고 근데 리스트에서 더하는 거는 리스트 두 개를 합친다는 뜻이니까 더한 것까지는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1, 2, 3, 4가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단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이 레벨에서 일어나가지고 4가 추가는 됐어요. 그럼 추가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할당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할당을 하려고 이제 갈 겁니다. 쭉쭉쭉 올라왔는데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여기서 막힌 겁니다. 여기서는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에러는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반영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옛날에 제가 봤던 문제인데 되게 재밌었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항상 튜플 같은 거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 막 있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왜 그럴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강의 2주차 강의 저번 지난주에 못한 강의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3주차 강의입니다. 근데 지금 20분이니까 저희가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분이니까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오세요.